허리가 아플 때 염좌랑 디스크랑 어떻게 감별하나요? 허리 염좌하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별법이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홍보위원회 위원 이동근. 네, 고명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022년 첫 방송인데요. 네네. 현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회장님이신 김인수 회장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 회장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척추신경외과에 대해서 어떤 과인지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척추하면은 일반적으로 척추는 뼈이기 때문에 뼈는 정형외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척추는 사실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뼈에 대한 문제보다는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척추신경외과, 그러니까 신경외과 학회 안에 대한척추신경외과 학회는 1987년 창립해가지고 올해까지는 3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와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척추를 치료하는 그런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는 허리만 아픈데 허리 디스크인가요? 또는 허리만 아픈데 척추 협착증인가요? 라는 주제인데요.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서 실제로 지금 수술하는 환자분들의 연령이 70대, 80대, 고령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PC,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인해서 목의 통증이나 요통을 호소하는 척추질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허리 디스크라고 검색해 보면은 매년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 2019년에는 200만 명이 넘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전체 척추 질환은 한 89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자마치 거의 5분의 1, 한 20% 되죠. 이야기하신 대로 진짜 요통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보다 보면 이 환자분들이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허리 디스크라 또는 협착증 진단을 하면 굉장히 깜짝 놀라시거든요. 허리가 아픈 원인은 단순한 근육통, 그러니까 염좌로부터 인대, 관절, 디스크 협착증, 또 척추체에 생기는 뼈 염증이라든지 감염, 종양 등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은 근육통인 염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상이 1주, 2주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 염좌 외에도 다른 원인을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흔한 것이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디스크나 협착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진행돼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맞아요. 아파서 오시고서 이런 진단을 받으시면 좀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육이나 인대에서 발생하는 염좌는 갑자기 올 수 있는데 디스크나 협착증,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허리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라든지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그런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점차 퇴행이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는 디스크나 이런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이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 관리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지금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퇴행성 진행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 그리고 척추뼈 주변의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은데요. 걷기 운동, 그리고 계단 오르기. 내려오실 때는 계단을 그냥 엘리베이터 사용하시고요. 왜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을 상하는 수가 있으니까 계단 오르기, 이런 간단한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수님은 척추 수술 많이 하시니까 예. 허리 통증은 별로 좀 있지 않으신가요? 좀 괜찮으세요? 허리? 저요? 예. 저도 간혹 허리 아픕니다. 예, 저도 간혹 허리 아픕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디스크를 진단을 받았으면 그 치료는 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심하지 않은 그 초기의 디스크인 경우에는 대부분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그리고 한 1, 2주 정도 안정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상으로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신경주사라든지 약물 복용 등을 통해서 증상이 좋아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된다면은 시술 치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좀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는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에 못지않게 이제 많이 진단을 저희가 내리게 되는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디스크라면은 이제 정말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것이고 척추 협착증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이 뭐 좁아지는 그 자체가 협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는 디스크도 있고 인대가 두꺼워져서 좁아지는 이런 여러 가지 합쳐서 이제 그렇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협착증은 디스크보다는 연령대가 높은 60대, 70대, 50대 뭐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오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운동은 별로 안 하고 계속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하니까 그래서 협착증은 허리만 아픈 것보다는 엉치, 보통 엉덩이 쪽에 이제 통증이 있고 또 다리 쪽으로 저린다. 좀 오래 걸으면은 다리가 저리고 뭐 마비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 조금 이게 허리를 구부리고 쉬면은 증상이 좋아지죠. 그러면 교수님 이게 이제 고령이신 분들한테 많이 오고 어떤 특수한 경우에 이렇게 협착증 환자가 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연령이 높아지면은 처음에는 디스크 높이가 이렇게 높다가 뼈하고 뼈 사이에 점점 낮아지잖아요. 점점 낮아지면서 디스크는 펑퍼짐하게 뒤로 밀려나고 또 이게 낮아지면서 뒤에 있는 관절에 이제 무리가 되니까 관절이 두꺼워지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협착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또 농촌, 특히 농촌에서 바닥에 그냥 구부려서 허리를 구부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자세가 이 협착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맞아요. 저희들이 항상 마음은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 넘어가고 하면은 항상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 육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그 자신의 이 신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꾸준히 운동하고 그리고 또 생활 습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바닥에서 그냥 이렇게 꼬부리고 앉아서 하는 그런 노동 계속 반복해서 허리를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일어섰다 하는 이런 굽혔다 폈다 하는 이런 동작이 사실 허리에는 젊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드실 때는 그게 상당히 무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자세 생활 습관도 바꾸고 노동하시더라도 그런 어떤 주의를 기울이면서 척추 주변의 근력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보통은 염좌랑 디스크랑 어떻게 뭐 감별하나요? 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예, 몇 가지 우리가 임상적으로 감별법이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맞지는 않지만 허리 디스크는 주로 앉아 있을 때 이 통증이 악화되어서 오히려 서 있으면 더 편한 그런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이 앉으면 우리 상체 체중이 그대로 허리에 이렇게 전달되면서 이 압력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리가 당기면은 디스크고 허리만 아프면은 염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반드시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또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염좌는 1주 내지 2주 내에 뭐 약물 치료라든지 또는 물리치료 그리고 좀 안정하고 이러면 증상이 좋아지고요. 그렇지만 사실 염좌하고 허리 염좌하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으로 다 감별하기는 힘들고 증상이 계속 호전 안 되고 한 2주 정도 안정하고 해도 점차 악화된다든지 그리고 또 염좌 같은 이런 증상도 허리만 아픈 증상도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어떤 질환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하시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뭐 하여튼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척추 건강 정보는 척추TV가 국민의 척추 건강은 척추신경외과가 지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